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너무나 크나큰 배신을 당하셨거나 도저히 배우자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장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고 감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고 이혼 소장부터 날리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소송을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 이혼을 결심하셨다라면 잘 준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셔야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1000건이 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혼 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의 절차를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원고의 이혼 소장 제출입니다. 보통 이혼을 결심을 해요.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라든지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변호사에게 과연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등등에 대한 이제 상담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혼 소송의 그 주제라는 게 이혼 사유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혼 사유에 따라서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 내가 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배우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내용을 이혼 소장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으면은 변호사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변호사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이혼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혼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요, 대략적으로는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장 송달입니다. 법원에다가 소장을 원고가 제출을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이혼 소장을 보냅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소장을 발송할지는 법원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이 일단 소장을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좀 보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원고와 이제 변호사에게 성명을 내리기도 하고,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될 때까지는 2주 정도는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세 번째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권고를 해요. 이 답변서의 내용이라는 거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소장과 답변서에서 각자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고 측의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재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준비 서면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네 번째는 재판 기일 지정입니다. 통상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뒤쯤으로 첫 번째 재판을 법원에서 잡아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조정기일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변론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정기일 같은 경우는 합의하는 자리, 그리고 변론기일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법원에 따라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변론기일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이후에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이혼소송 절차 이제 다섯 번째는 부모 교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자녀에 관한 교육을 듣게 돼 있어요, 부모로서. 법원에 출석을 하면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영상 같은 거를 보고 나서 감상문을 작성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재판기일을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보통 이런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부모 교육 때문에 이혼소송 기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혼소송 절차 여섯 번째는 조정기일의 진행입니다. 조정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원고 피고가 출석을 하고 변호사님들께서도 출석을 해요. 그리고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고요.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자료를 얼마 줄 것인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은 얼마에 한 번씩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조정기일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서로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요. 법률적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기일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판결까지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사전에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상대방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날로 소송은 끝입니다. 거기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 조건으로 조정을 할 이유는 없겠죠.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조정은 불성립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끝난 다음에 한 2-3개월 정도 뒤쯤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 7번째는 변론 기일 진행입니다. 변론 기일은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원고나 피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요. 변호사들만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그동안 제출했던 소장, 준비서면 이런 내용들을 진술을 하고요.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보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변론 기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3-4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 사이의 텀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변론기일이 진행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제 8번째는 재산조회 진행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내가 명확하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 정보 신청 등을 통해서 각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기관에서 회신이 좀 늦어진다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은 이런 재산 조회 절차 때문에 한 1개월 정도는 더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절차의 이제 9번째는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입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은 이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가사조사의 경우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아니면 서로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너무나 다른 경우, 그리고 원고와 피고 둘 다 자녀의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사조사 명령을 내려서 원고와 피고가 가사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사조사라는 거는 변호사가 대신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되고, 부부상담 같은 경우는 원고는 이혼을 원하는데 피고는 나 이혼을 죽어도 못하겠다, 나는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 이제 이럴 때 부부상담 명령을 법원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판결 선고입니다. 보통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법원이 변론을 종결을 하고요. 한 1개월 정도 뒤쯤으로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판결의 이제 이유는 판결문을 각각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 동안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2주 동안 원고와 피고 둘 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서야 이혼소송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혼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걸린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이제 각각의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 기간들을 다 더하면 1년이 사실 훌쩍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바로 합의가 돼서 끝난다, 이러면은 불과 3-4개월만 해도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혼소송까지 왔다면은 이렇게 한 번에 합의가 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만큼 보통 한 1년 정도 그 이상은 생각을 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소송 절차 그리고 각각의 절차에서 걸리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혼소송 이게 따져볼 것도 많고 사실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혼소송 기간이 1년 걸린다고 해서 1년 내내 내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면 가사조사나 이런 일부 절차를 제외하면은 변호사가 모든 것을 대리해서 재판에 출석하고 서면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갖는 실질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볼 것도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